국방부에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조치해 항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해군이 29일 제주 남방해역에서 미 해군 LA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의 입항을 계기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공군도 24일부터 닷새 동안 우리 공군의 F-35A가 처음 참가한 쌍매 훈련을 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높였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극성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정병들은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다양한 복구 작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이 자국의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언급했습니다. 벌써 19년째입니다. 국방부가 28일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기술이 담긴 데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해군이 미 해군 LA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29일 제주 남방 지역에서 한미연합 대잠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해 한미 해군 능력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과 1,200톤급 잠수함 이순신함이 그리고 미 해군에서 아나폴리스함이 참가했습니다. 한미전력은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탐색, 추적, 식별하는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가졌습니다.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은 지난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바 있습니다. 한미 공군이 1997년부터 함께 이어오고 있는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인 쌍매 훈련. 올해는 24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됐는데 특히 우리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35A가 처음 참가해 결전태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F-35A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우리 공군 F-35A와 미 공군의 F-16이 서해 상공에서 편대 비행을 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 일제히 폭탄을 투하합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공군 17 전투비행단에서 한미 공군이 펼친 연합 공중훈련 쌍매 훈련입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35A가 처음으로 참가했고 미8 전투비행단의 F-16 등 항공전력 1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한미 공군은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GBU-31 합동 정밀 직격탄 실사격 훈련을 펼치며 양국의 연합 정밀 타격 능력을 높였습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푹푹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우리 장병들은 여전히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우리 군의 다양한 노력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어야 할 하우스 안이 텅 비었습니다. 잘 익어가던 멜론은 바닥에 떨어져 썩어가고 각종 농기구와 장비들은 토사와 함께 파묻혀 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이곳에 장화를 신고 삽을 든 장병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방역 소독을 하고 진흙이 묻은 하우스 비닐과 침수된 장비들을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육군 32사단은 지난 24일부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공주와 부여, 청양, 보령 등 충남 지역 일대에 장병 2,300여 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 예천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각 군 장병들의 복구 작전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청양 지역이 지금 침수 피해다 보니까 하우스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비닐 제거 작업이랑 그다음에 그 하우스 안에 있는 장비들을 꺼내고 농작물을 이제 내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어가고 습도가 높은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자 우리 군은 비교적 온도가 낮은 아침부터 정오 전까지만 작업을 진행하고 시원한 음료와 폭염 응급 키트를 준비하는 등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중에 일찍 작업을 실시를 하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휴식 여건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마다 인원들의 피로도가 심화되면 그러면은 작업을 과감히 중지시키고 용사들이 이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의료 지원 트레일러 4대가 투입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공주에 투입됐던 32사단 의료 지원팀이 연이어 청양 지역 마을 주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자리를 옮긴 겁니다. 공주에서부터 의료 작전을 이어온 팀은 하루 평균 3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피해 복구 작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32사단은 피해 복구 작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키드로더 2대를 부여군에 3대는 청양군에 투입했으며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에도 힘쓰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 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복구 작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우리 군이 국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도 관세청과 손잡고 마약 단속에 나섰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부대.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역내 택배 보관실을 돌며 반입 물품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마약을 탐지하는 건데 옆에 있던 군사경찰은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며 증거를 수집합니다. 육군 군사경찰과 관세청이 지난달 체결한 상호협력 의향서에 따라 마약 확산 방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38도의 마약 탐지견을 운영하고 있는 마약 탐지 전문 기관입니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이 의향서 체결 이후 처음 이루어진 첫 탐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약이 군 부대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충청권 소재 한 부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두 부대에서 모두 발견된 마약은 없었습니다. 소요된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신속 정확한 작업이 가능한 건 극소량의 물질만으로도 마약력을 가려낼 수 있는 마약류 탐지견의 뛰어난 후각 덕분입니다. 인간의 10,000배 이상에 달하는 후각을 지닌 탐지견은 실제 매년 공항으로 밀수되는 마약의 30%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실은 앞으로 모든 부대를 돌며 들어오는 마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앞선 2개 부대를 시작으로 30개 부대에서 마약을 탐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장병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류를 군부대 영내로 반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육군 군사경찰은 마약류 범죄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온 스캐너와 라만 분광기 등 첨단 과학기술과 장비 확보는 물론 군견 훈련소에서 마약류 탐지견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칼을 빼든 건 육군만이 아닙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전군 군검사회의에서 마약 범죄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신범철 차관을 TF장으로 하는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 TF도 조직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담팀은 마약류 범죄 단속 수사분과,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 장병 예방 교육 분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분과는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 문화 조성을 목표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더 강해진 209급 잠수함 이종모함이 해군에 돌아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8일 경남 거제시 하나오션에서 성능 개량을 마친 이종모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지난 1996년 8월 취역한 이종모함은 장보고 다시 1급 잠수함 5번함으로
2022년 1월 성능 개량을 통해 통합 전투 체계와 공격 잠망경 등이 새로 추가 교체돼 탐지와 식별, 공격 등 작전 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방사청은 핵심 장비인 통합 전투 체계의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방산 기술 역량 향상과 유사시 군 작전 수행 능력 유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무함은 조선 초 대마도 정벌에 큰 공을 세운 이종무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명명된 잠수함으로 1998년 환태평양 훈련에 대한민국 잠수함 최초로 참가해 모두 13척, 15만 톤의 함정을 가상 격침시켰고 최우수 정비함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국방홍보원 국방FM 국방광장에 출연해 국방품질 4.0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건영 원장은 31일 오전 8시 국방FM 국방광장에 출연해 사용자 중심의 품질 개념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 원장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능과 기능은 물론 편의와 안전, 디자인, 보안까지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서 이를 모두 고려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품질 4.0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품질 관리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중기획 전쟁기념관 이달의 호국인물 7번째 소식입니다. 7월 호국인물은 육군 장교로 입대해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한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었던 이른바 고지전에서 배가 넘는 중공군을 격퇴한 김종묵 육군 중위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표본이었던 그의 일대기를 배창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28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종묵 육군 중위는 1950년 6월 24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6.25 전쟁 개전 불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김중위는 남북 간 고지전이 한창이던 1952년 갑종장교 23기로 육군 보병학교에 입교했고 같은 해 육군 소위로 임관해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이 보름도 남지 않았던 1953년 7월 13일 중공군은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인 중부전선의 요충지 금성 돌출부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일명 7.13 공세라고 불리는 금성지구 전투였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밤 10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김종묵 당시 소위는 육군 육사단 소대장으로 중부전선 금성지구 좌측을 담당했으며 그 가운데 남쪽의 407 고지에 구축한 진지에서 야간 경계 임무를 맡았습니다. 최일선에서 방어 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중공군의 집중 공격으로 통신이 두절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적군을 지근거리까지 유인해 수류탄으로 격퇴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아군 진영까지 들어섰습니다. 백병전을 치르던 중 어깨에 치명상을 입은 김종묵 소위는 부상을 안은 채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고 섬멸한 끝에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하지만 후송 중 눈을 감으며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 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그의 유해는 1973년 5월 국립서울현충원 1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적으로 전쟁기념관에서는 김종묵 중위를 7월 호국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냈던 그의 공우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정신은 그를 본딴 흉상이 자리한 육군 보병학교에서 후배 전우들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을 투입해 국가대표 무기체계인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이 진행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효진 기자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다녀왔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전력, 바로 K방산의 수출 휴자 품목 K9 자주포입니다. 독일 펜처하우비츠 2000, 미국 M109A7 팔라딘, 프랑스 카이사르, 중국 PLZ-05, 러시아 2S19 무스타 등 세계 주요 자주포와 비교해 거의 동급이거나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죠.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연구소에 따르면 K9은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임을 입증했고 2023년 현재 점유율은 이미 절반을 넘은 52%가량입니다. 이런 K9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155회 방위산업 추진회를 갖고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찾아가는 현장 대담, K9 자주포의 제작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A2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화력수부장 이명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0년대 우리군의 화력 전력은 북한보다 열세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KH-179와 K-55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착수해 1989년 개념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10년간의 개발을 통해 1999년 K9 자주포를 전력화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수도권 최대 위협인 북한의 방사포와 자주포를 타격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적 성능의 자주포입니다. 그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서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8개국에 1,100문 이상이 수출되어 그 나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무기체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는 1차 성능 개량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K9A1 자주포가 각 부대에 배치돼 운용 중입니다. 보조 동력 장치로 메인 엔진 가동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조종소의 야간 잠망경을 열상형으로 바꿔 야간 작전 역량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K9A2로 또 한 번의 개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에 강화되고 있는 포병 전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서입니다. 북한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포병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병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타격 능력이 필요하여 성능 개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9A2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포탄 자동화입니다. 포탑 자동화란 포탄, 장전 등 사격의 일련 과정을 자동화한 것으로 자동화에 따라 포탄 발사 속도가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승무원 생존성과 관련해서는 자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새로이 장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냉방 장치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9 운영 클럽이 유족 클럽의 홍보를 통해서 기존의 K9을 수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지금 신형 자주포 획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그래서 K9 성능 개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 역시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형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계획으로 국내 생산 개량과 연계해서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이번 입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시장을 석권한 K9 자주포가 이번 2차 성능 개량 사업으로 어디까지 비상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7월 31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가 29일 나이트 레이스인 부산 어메이징 70 행사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어메이징 70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2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출발해 남천 비치 아파트 산책로와 광안대교를 지나 백스코까지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유엔군 참전의 날인 7월 27일을 상징하는 7.27km를 달리며 유엔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위에 밤새 뒤척이신 분들 많으시죠? 연일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인데요.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더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4도, 경주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고요.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계속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는 5에서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도 치솟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7도, 대구는 2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5도, 원주 37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군이 북한의 잠수함이나 무인기 등 도발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 방어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군은 제주 남방 해역에서 미 해군 소속 LA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과 함께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을 했고, 공군은 서해상 훈련 공역에서 F-35A 전투기를 처음 투입해 미 공군과 쌍매 훈련을 펼쳤습니다. 한미 군장병들은 파이트 나잇을 가슴에 새기고 훈련을 반복 수달하며 연합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보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도발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더욱 치밀한 실전 훈련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할 때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